집권당 상황을 좀 보면 지금 정청래 전 대표죠. 이제 대표 후보로 출마 선언을 했고 이제 등록을 할 건데요.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사이가 썩 원만해 보이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지킬 것은 뭐 정청래 본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맞습니까? 그리고 당대표 출마 선언하면서 당대표의 권한을 기반으로 대통령 출마는 하지 않겠다. 당대표 하다가 대통령 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이게 매기는 겁니까? 아니면 뭐 제대로 이재명 대통령하고 잘해보겠다는 얘기입니까? 뭐 정청래 대표가 좀 센 말도 했죠. 네. 정권은 짧다란 말도 했고 뭐 출마할 거냐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나오니까 자기가 출마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인정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출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은 다 되게 센 발언들이죠. 송영길 전 대표가 굉장히 센 발언을 많이 하는데 그 그렇죠. 일부러 뭐 그런 네.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뭐 페이스메이커로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센 발언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옛날 같으면 조선시대 같으면 이 영모 왕한테 그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네. 얘기는 뭐 그런 걸 지금의 왕조도 아닌데 그런 얘기 하는 거는 부적절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센 발언 아닙니까? 그 뭐 정청 대표가 아니 당 대표 하나 나오는 게 목숨까지 걸어야 될 일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반대로 이게 또 정청래 대표가 약간 송영길 그 정청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조금 뭐 표현은 뭐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뭐 시쳇말로 좀 아래로 본다. 그런 아닙니까? 표현이에요. 예. 그게 이제 왜냐하면 2007년도에 그분들이 다 정통들이라고 정동영 캠프에 있었고 정청래 의원은 그때 이른바 배지 아닙니까? 현역 의원이고 이재명 지금 대통령은 그때 정말 어떻게 보면 정치 지망생에 불과한 뭐 나가는 선거마다 다 떨어졌고 그 전에 성남시장도 떨어졌고 그 뒤에 오는 2008년 선거도 떨어졌으니까 그런 거였기 때문에 뭐 당직이든 뭐 캠프 내에서 뭐 중요한 자리를 맡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정청래 의원은 현역 의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 막 그랬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2006년도 지방선거 앞두고도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정동영 의장인데 그 연찬회 특강을 제가 갔거든요. 그 전에 2005년에 예.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 시절에도 제가 연찬회 특강을 갔고 홍천에서 하는 거. 그리고 바로 수개월 뒤에 열린우리당에서도 그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저를 추천하고 한 분이 그 정청래 그때 의원이 그래서 제가 같은 기억이 나니까 정청래 의원이 보는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개인적인 저것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게 다 얽혀 있긴 하지만 그런 거는 그래도 뭐 부차적이고 본질적인 거는 그 소위 말하는 문조털레유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그 이른바 이제 문재인 조국 그 뭐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이 당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문재인 이른바 적통 세력이다. 예, 이거죠. 적통이라는 거죠. 근데 적통론을 얘기하면 민주당 내의 적통론은 박지원 의원도 김민석이 또 적통이다 얘기할 땐 민주당의 뿌리는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는 호남당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호남이 사실은 뭐 오랫동안 김대중 대통령 이래로 대통령도 못 내고 심지어는 뭐 대선 후보도 못 내고 전북은 나왔었는데 아니 심지어는 민주당의 최고위원도 다 떨어져요. 호남 출신. 그러니까 호남 지역구에 옛날에 있는 박지원하고 문재인 두 분이 2015년 당권을 놓고 붙을 때 그렇죠. 그것도 원래는 박지원 의원이 먼저 나왔는데 유력했는데 대선 떨어졌는데 문재인이 뒤늦게 출마하니까 그때 뭐 굉장히 화를 내면서 우리 강주 전남은 당대표도 못하냐. 대통령은 문재인 씨가 하시고 내가 당대표나 좀 하자 그것도 안 되냐. 약간 이렇게 구원이 좀 있어요. 제가 이거를 10년마다 한 번씩 그 분열하는 민주당사라고 얘기했는데 96년도에도 새정치국민회하고 민주당으로 분열했었고 2006년에도 친노 반노 분열했었고 2016년에도 민주당 국민의당 분열했었고 2026년에도 또 지금 친명반명으로 분열하기 때문에 그런 DNA가
그 안에 있는데 이거는 뭐 차기 총선을 둘러싼 공천권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전쟁이 됐고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그 대통령이나 이 주변에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파상적 공세를 취하는 거가 당원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표로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야 이게 정말 대통령과 당대표가 좀 충돌하면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도 받고 박근혜 때도 받고 윤석열 때도 받지 않냐. 같이 다 망하는 거다. 그런 두려움도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는 김민석 총리가 물론 이제 이 방송을 또 보면 또 송영길 전 대표도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송영길, 김민석이 양쪽에서 협공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선호투표제가 도입된 거 아닙니까? 결정이 됐죠. 예, 됐죠. 저는 사실 근데 그거는 잘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주장했거든요. 대통령 선거나 총선은 프랑스식으로 결선 투표제를 하는 게 맞고 당내 선거는 선호투표제를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당이 다른 사람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게 결선 투표하는 게 맞지만 이 당내에서는 다 같은 당 사람들이니까 다 선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1등 후보와 2등 후보까지 써내서 선호 투표로 하는 것도 저는 뭐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건 뭐 작년에 저 정청래 대표가 될 때도 3명 이상일 땐 그걸 한다고 도입을 했는데 그땐 2명밖에 등록을 맞아요. 안 해서 이제 예, 적용이 안 된 것 뿐이지 명분은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비판하기에는. 그러니까 선호투표제가 도입됐고 뭐 이런 걸로 보면 전반적으로 조금 분위기는 정청래 대표가 약간 조금 수세가 아닌가 그런 느낌은 좀 있네요. 근데 그 요즘 이제 물론 제가 방송을 좀 다녀보고 이러면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그 평론가들은 민주당 그 패널들이 많아요. 정청래 대표를 얘기하는 패널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으로만 보면 당연히 김민석이 대표가 된 그거는 겁니다. 저 유시민 씨가 말한 그 용역 평론가, 촉법 평론가들을 말하는 겁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저는 그런 장면도 참 진짜 역시 언어의 천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1년 전에 대통령 임기 시작 2달 만에 전당대회를 했잖아요. 물론 잔여 임기를 가지고 한 전당대회였지만 그때 당시에도 분위기는 의원들과 대의원들은 거의 박찬대였거든요. 그리고 의원들의 거의 한 150명 정도가 박찬대를 지지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권리당원에 의해서 정청래로 뒤집어졌어요. 그 지금 이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민주당의 그 권리당원 분포를 보면 이른바 노무현 때 당원이 되신 분이 30%, 그다음에 문재인 때 당원이 되신 분이 한 35%, 그리고 이재명 때 당원이 되신 분이 한 35%, 이렇게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본인이 입당했을 시기에 그 당의 주도권을 누가 가졌냐에 따라서 당원들 그때 정체성이 거기에 구별이 된다. 그래서 친노 친문 당원들이 훨씬 많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 격화된 근거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우려해서 참전을 더 세게 했기 때문에 이게 명청대전이 더 세게 붙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생각보다 정청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선 뭐 몇 가지 차이가 있죠. 네. 1인 1표제도 없어졌으니까 대의원 1인 1표제가 되면서 대의원의 그 비중을 굉장히 낮췄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 쪽이 그 1인 1표제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1인 1표에서는 좀 힘을 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차이가 몇 가지가 있죠. 뭐 박찬대 인천시장한테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그보다는 지금 그 정청래 대표의 밖에 나와 있는 김민석 총리 두 분이 무게감이 좀 달라요. 그때는 이제 정청래 박찬대 그러면 이거 이런 표현은 좀 미안한데 이게 박찬대 원내대표 지냈지만 당대표 깜인가? 뭐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송영길, 김민석은 이제 그런 면에서보다 정청래보다도 더 선배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면이 좀 없어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방선거를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가 재선을 해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이슈도 던졌는데 잘 안 됐고 공천도 뭐 지금 전북도지사의 이원택을 하기 위해서 뭐 김관영을 날렸다 이런 표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그 내전으로 격화됐고 그리고 선거 운동도 굳이 뭐 그때 뭐 부산이나 이런 데 가서 한 것이 도움도 안 되지 않느냐 당대표가 다 본인 전당대회 나가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지방선거 공천 과정 또 선거 운동 과정 지방선거에 있었던 이슈들이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지금 그 이슈들이 다 정천 대표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형국이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그 분열의 그 균열의 그 X축과 Y축은 김대중과 노무현, 영남과 호남이 있죠. 딱 부러지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없다고도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뭐라 그럽니까? 송영길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네들은 DJ 키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대중이 직접 픽해갖고 줬다 이거예요. 정청래는 뭐라 합니까? 자기는 노무현 키즈고 노사모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려고 해도 계속 어른거려요 그게. 예. 친노 반노 뭐 2006년도 그리고 제가 이 분열을 왜 심각하게 보냐 96년도에도 분열이 있었고 2016년도에도 있었지만 야당 때 분열은 어떻게든 봉합이 됩니다. 여당 때 정권 잡았을 때 분열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경을 견디긴 쉬워도 풍요를 이기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때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친노 반노가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제가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방선거 대참패를 하고 열린우당이 그때 전북도에서 하나 이겼던데 10월 달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 퇴임 후에 목포를 처음 방문합니다. 그 목포면 뭡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고향 아닙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고 거기 천정배 열린우당 의원이 누굽니까? 열린우당 창당 주역이고 이런 분이 왔는데 탁 그 공개적으로 묻거든요. 천영 고향이 어딘가? 그 뭐 뻔히 알죠. 어딘지 다 아는데 그 당이 왜 남아있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 그 석 달 뒤에 탈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극심한 게 있었는데 이번도 제가 보면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간단치 않은 그게 이제 유시민의 ABC론 소위 재건축론 동의받아야 되는 재건축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게 있어서 이 당원들은 좀 다르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되면 윤석열 정권, 박근혜 대통령 되면 박근혜 정권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는 이재명 정권, 문재인 정권 이런 표현 안 쓰거든요. 여기는 민주당 정권의 이재명 정부, 문재인 정부니까 그만큼 지분이 있고 수평적인 당청 관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당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딱 찍어 누르는 문제에 대해서 반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대표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어긋나면 그건 다 같이 죽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남았으니까 이게 엎치락뒤치락 할 거예요.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성정이나 스타일을 너무 잘 알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때 지난 총선 때 이른바 비명 행사해서 본인의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 그리고 본인이 쳐내야 되겠다 생각한 분들 전부 공천을 안 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정청래 전 대표가 대표 연임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렇게 정청래 대표가 강성 민주당 지지층들 보안 수사권 이거 완전 폐지 여기 동의하는 분들 뭐 이렇게 가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뭐 유이재명 같은 우리 외연확장으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을 때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당내 통합의 방점이 좀 찍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좀 더 외연 확장해. 근데 그 외연 확장을 해서 유이재명을 끌어들이려고 하면 그건 김민석, 송영길보다는 김부겸을 후보로 내는 게 더 맞는 거 아닙니까? 김부겸 총리는 대구 경북에서도 꽤 그 환영도 받고 정말 그야말로 정말
보수의 본진을 부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누가 봐도 김민석 총리를 미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는 그럼 뭐 외국 나갈 때 공항에 단독으로 불렀으니까 그런 거 보면 역시 이거는 공천과 관련된 문제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뭐 반대측에 있는 사람들은 위기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지난 총선 때 뭐 소위 말해 조금박해 특히 그 박용진 의원 그 공천 탈락되는 과정은 한 3번에 걸쳤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했는데도 결국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기감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 민주당의 내전이 굉장히 격화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이게 민주당의 내전이 방금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친노 비노의 갈등 그리고 또 열린 우리당과 민주당의 분당까지 있었던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이 내전이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좀 정리될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친노 비노처럼 해서 정동영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다 투표장에 안 나간다든가 뭐 그래서 투표율이 낮아지고 정동영 후보는 600만 표로 지는 이런 상황을 연출할까요?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이방호 사무총장을 떨어뜨린다든가 이재호 의원을 떨어뜨린다든가 뭐 이런 사태가 혹시 생기는 민주당의 내전 양상이 어떤 정도 수준으로 그거는 분당이 될까요? 아니면 그 내부에서 여전히 투쟁 양상을 계속 가져가는 상황이 될까요? 그건 지금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시간이긴 한데 뭐 거슬러 올라가면 네. 87년도에도 이 분열은 한번 있었잖아요. 그때는 통일민주당이라는 거를 사실 대선 한 달 앞두고 호남 기반의 김대중 후보가 이제 평민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열도 한번 있었고 그 95년 지방선거 승리한 뒤에 민주당이 승리했잖아요. 서울시장도 이겼고 그랬는데도 DJ가 정계복귀하려고 새정치 국민회의를 만들어 갖고 분열했고 그때 뭐 직접적 피해자가 누굽니까? 95년 부산시장 나갔다 떨어진 노무현이 96년 총선도 민주당으로 나갔는데 또 이종찬 이명박하고 3파전에 또 떨어졌죠. 그러니까 직접적 피해를 입은 분이 그 노무현 후보 아닙니까? 그러고 2000년 이후에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되는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됐잖아요. 2000년 민주당 이름으로 됐잖아요. 되자마자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 창당을 했고 그 과정에서 뭐 호남이 뭐 나 좋아서 찍었습니까? 이해창이 싫어서 찍었지. 이 얘기까지도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그 친노 반노가 난닝구 백바지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 물론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분열한 역사도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소송구제 하에서 이 그 분당해서 치러도 그때는 서울에도 호남 사람도 많이 살고 하니까 이게 된다 이렇게 생각은 했을 텐데 지금은 그 정도의 분열 분당 정도의 분열이면 다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고 일부가 딱 찍어서 그러니까 2008년 총선을 생각해 보면 그때 이해창 후보가 정동영 후보한테 530만 표나 이겼고 그리고 뭐 그다음에 총선에서 서울에서 40석을 했거든요. 그때 서울 48석일 때인데 압승을 할 때인데도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호 의원은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이재호만 떨어진 게 아니라 이방호 네. 경남 사천에 떨어지고 네. 박형준 부산 떨어지고 정종복 경주 떨어지고 핵심 측근 5인방이 다 떨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친박이 다 친박 박근혜 지지자들이 찍어갖고 거기를 반대편을 던진 거죠. 그건 2011년에 그 분당 보궐선거에서 강재섭이 손학규한테 질 때도 또 작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당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은 당시에 뭐 28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통령 최측근들 누구는 반드시 떨어뜨려야 된다 그러면 떨어뜨릴 정도의 힘은 또 있는 거죠. 투표장에 안 가거나 가서 뭐 극단적입니다만 뭐 국민의힘 후보로 찍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열이 있고 지금 또 하나의 변수는 조국 혁신당이라는 당이 이미 실체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저기에 건너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고. 네. 근데 그때도 그러니까 이번에 조국 후보가 절대 당선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는 민주당의 사람들 중에 저 조국 개인으로 본 게 아니라 조국 의원이 되면 저건
어떻게 보면 문재인당 같은 게 하나 새로 나오는 것일 수 있고 반명당이 하나 나오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부담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때 유시민이 분명하게 조국은 민주당 사람인데 저쪽에서 건너온 김용남이랑 싸우고 있다. 그건 이상한 거다.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런 그 분열적 요소는 아직도 있죠. 근데 그게 얼마만큼 심각하게 갈 건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다만 제가 심각하게 보는 건 이겁니다. 보수가 무너질 때도 그렇고 진보가 무너질 때도 그렇고 권력이 부재할 때 이 심각한 분열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바람개비가 이렇게 우리 어릴 때 바람개비 만들면 종이 네 구퉁이를 접어갖고 딱 이 나무를 하나 끼우지 않습니까? 이 막대기로. 그러면 이게 돌아가는데 이게 빠지면 이게 종이가 다 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찬 전 총리의 죽음이 민주당의 어른으로서 이재명 대통령 쪽이든 문재인 대통령 쪽이든 뭐 유시민 쪽이든 유시민이 이해찬 총리의 보좌관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민석 다 권위 때문에 말을 좀 자제했는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게 다 그냥 지금 싸우고 있는 형국 지금 그렇게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게 권위 있는 어른이 없는 상황에서 저게 수습이 될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어요 얼마 전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해결할 힘이 없어 보이고 흔히 국제정세에서 말하는 이제 킨들버그 함정이라 그러죠. 그렇게 좀 보여서 아 이게 좀 후유증은 좀 제법 갈 것으로는 보입니다. 방금 이해찬 전 총리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숨어 있는 조율자 역할을 많이 했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마저도 이해찬 전 총리 얘기는 거역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해찬 전 총리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 않나. 아, 어떤 분이 보입니까? 이재명 대통령부터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김대중 당이고 노무현 당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과연 이 색깔을 그 전에 민주당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 당은 김대중과 노무현과 김근태의 정신을 계승하는 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맞습니다. 해왔어요. 예. 그러니까 김근태 의원은 민주화의 상징이죠. 대통령은 못 됐지만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 다 586들이 다 김근태 그러면 뭐 다 인정하는 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김근태 의원은 좀 이제 과거 인물이 됐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이 색채를 이재명 대통령 색깔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게 민주당의 색깔 그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럴 거예요. 중도 실용이라는 걸 옛날 정동영 후보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못 갔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가 안동 출신으로서 정말로 보수가 저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중도 보수 정당으로 한번 가보자. 그 얘기도 직접 했잖아요. 대통령 선거 때 자기 중도 보수 정당 민주당이. 그리고 지금 뭐 그동안 보수가 안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뭐 안보 쪽에서도 또 일본과의 문제도 다 합리적으로 풀려고 그러게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단순히 권력만의 문제는 아니고 아 이게 보수가 저 모양 저 꼴이 돼 있는 이 틈에 우리가 한번 좀 확장을 좀 하자. 그렇게 갈 수도 있죠. 그 이재명 대통령도 그 싸움 하는 거 없고 뭐 정치인은 아니지만 유시민도 야 이제 이해찬 총리가 없다면 그 정도의 권위는 나도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좀 해서 이번에 뭐 전반적으로 민주당은 이런 노선으로 가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없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뭐 그닥 이 문제에 대해서 의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잘 안 하는 거 없고 좀 다른 부류긴 합니다만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는 김어준 씨도 사실은 좀 그런 욕심이 좀 있어 보이고 뭐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의 힘이 제일 세죠. 그렇긴 한데 이해찬 총리 이후에 그 누가 이 권위를 가져갈 거냐. 지금은 권위가 있는 분들이 없는 거 다 약간씩 흠결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싸움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박성민 대표 모시고 민주당에 관련된 역사부터 쭉 현재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